안녕하세요. 고천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불금 금요일인데요. 제가 수요일에도 한 여학생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서울 센터까지 온 그 미션이 잘 수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어머님이 직접 학교 가서 몇 가지 이제 학교에서의 변화,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와서 저랑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확실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아이를 FI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런 과제 수행 완성도를 봤을 때 얘는 정말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굳이 뭐 지능이 낮으니까 이러이러한 뭐 친구들 간에 문제가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상 지능이어도 정말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학습적인 면에서는 뛰어나도 정말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친구들한테 너무나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경우 없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 애들은 그냥 단순히 지능이 높은데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아이인 거죠. 저는 그런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아도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과 좀 어울리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정말 사회에 나가서 아주 그냥 작은 알바라도 하더라도 사람들과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뭐 학교 돈반 아이니까 이렇고 뭐 지능이 뭐 좋은 아이인데 뭐 사회성이 좀 낮으니까 좀 친구들과 못 어울리니까 아쉽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봤을 때 아니 당연히 아이들은 미숙하고 경험이 1km 부족하면 앞에 그럴 시속 수밖에 없는 80km 과속 근데 단속 요즘 이제 구간입니다. 워낙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 부모들이나 치료사들이 착각하는 게 당연히 경험을 했었겠지,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진짜 깨달았겠지라는 생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행동이 중요하고 600m 어떤 앞에 행동은 시속 가벼운지 단속 상대방에게 구간입니다. 불편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도와 가치 기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 아이가 왜 저러냐, 그랬더니 지능이 낮더라, 저는 그렇게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2시간 가까이 슈퍼팀 코칭을 밤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VTS 365라는 이 시지각 향상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지각만을 향상시켜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당히 사고 영역 확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신 영역이 상당히 협소하고 경험치가 낮은 아이들한테는 VTS 365라는 프로그램은 점점점 사고 영역을 안정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불안정한 아이들, 그러니까 상당히 충동성도 높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제 좀 더 강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주의의 어떤 그런 범위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상당히 이제 포커싱된 그러한 주의집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면도 있고 좀 더 오밀조밀하게 다져가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 용어나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 보면 이제 발산과 수렴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 중에도요, 사고 영역이 너무나 협소해서 발산하고 확장돼야 될 아이들이 있는 거고, 지능이 낮은데 너무나 이렇게 발산되고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하나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은 또 하나하나씩 다져가는 그런 수렴의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치료사들도 마찬가지고 엄마들도 도대체 그럼 발산이 뭐고 수련임이 뭐냐라고 얘기하게 할 텐데, 저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할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이 줄어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시켰는데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는 정말 이 아이들의 어떤 수행의 정확성,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능이 낮냐, 뭐 경계선이냐, 뭐 정상 지능인데 뭐 학습을 뭐 어려워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면서 배워야 될, 그리고 경험해야 될 그런 소중한 질적 경험을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이나 치료 현장에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FI 프로그램이 간접 경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VTS 365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의 피드백을 보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더 많이 배워서 빨리 시지각이 안정이 되면 정말 아이도 보는 것에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엄마들이 너무나 쉽게 접하는 그런 종이 몇 장으로 그려대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시지각이 좋아질 거라는 헛된 기대와 착각에 빠져 있고, 치료센터는 이게 최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국의 모든 치료센터에서 이 VTS 365라는 프로그램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배우신 치료사들한테는 치료 현장에서만 쓰지 말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꼭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보는 재미의 그런 정확성을 좀 빨리 느꼈으면 아마 학습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배워서 치료 현장에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내 자식부터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저는 VTS 365다. 그리고 이제 그 시즌 2가 나와서 정말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논리적이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것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저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 상당히 시즌 2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70대 중반 80대 초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떨어져 버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아마 시즌 2에 있는 그런 난이도는 아주 정말 학습적으로 가장 큰 힘을 줄 거고요. 아마 이 아이가 지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사서 직접 해보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자 하고 다 걸러낸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1년 2년씩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EVM, 제가 만든 이지 복합 맵이라고 하는 그런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문장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그 도구지를 가지고 어머님하고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뭐 몇 달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제 몇 단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몇 페이지를 아이가 그 본문 내용을 읽다가 문득 애웠는지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천장을 보면서 자기가 애웠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그 문장을 입에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엄마도 시키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번 읽더니 자기가 애운 것 같아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자기가 생각을 떠올려서 그 문장을 기억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모습은 전혀 예상도 안 했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문장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돼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문장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 VTS 365와 EVM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적으로 조합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인지 기능들이 서로 잘 조직화가 되어서 좀 체계화 되어서 시스템을 완성해 간다는 느낌을 갖는 거고 정말 매일매일 엄마랑 VTS 365를 하고 EBM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똑같은 도움반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똑같이 도움반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한 아이들보다는 훨씬 인간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한 대로 수행하는 것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약쟁이냐 뭐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해보신 분들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방법들이 너무나 요즘 아이들에게 잘 맞는다, 치료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EVM 1권만으로도 한 권만으로도 이 아이가 이런 능력들이 초기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 버전은 정말 더 좋아요. 제가 그 다음 것도 기다리십시오. 정말 더 좋아진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5천 문장 4권이면 거의 2만 문장에 가까운 그런 필수 문장들을 아이가 2만 문장에서 정말 10% 20% 정도만 기억해도 2천 문장 4천 문장이면요 정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장들은 거의 다 구조적으로 다 머리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어떤 언어 치료사들도 이렇게 2만 문장에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아이의 어휘력과 문장을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 표현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뭐 말 잘하게 말 입 트이게 합니다 하는 그런 치료센터 몰려가도 지금 뭐 5세 이하 엄마들은 미친듯이 거길 가겠죠. 언어 몇 마디 건네고 막 그 말 따라하고 막 그런 거 꿈꿀 테니까. 근데 정작 그 애들은 결코 2단어 3단어 이상으로는 말을 못하고 끝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저한테 오면 제가 추구하는 방법으로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면 지금 현재 제 센터에 다니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보이는 아이들처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뭐 그냥 변두리에 다닌다,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시키는 대로 같이 해보겠다, 저는 그냥 엄마만 개고생 할 거다, 미안하지만 결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치료 현실이고 치료사들 수준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미안하지만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워크숍을 강의를 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FI를 다가섰을 때는 많은 치료사들 센터장들 정말 경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될 수준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서서히 제 유튜브를 듣고 하시면서 엄마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터넷 카페 가보면 정말 이름 있는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장애 엄마, 아동 엄마들이 아주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댓글을 달고 그냥 미친듯이 엄마들이 눈이 뻘개져라, 어떤 글이 좋은 글이고 어떤 치료사가 좋은 치료사인지를 막 그 비교하고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엄마들은 괴로워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카페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것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들을 얘기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여기 가면 좋더라 저기 가면 좋더라.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지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주나요? 해주지 않잖아요. 지능검사 유형별 그 문제집 갖다가 풀어서 그 지능지수 올려준다는데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개박살 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런 데를 다니면서 꾸역꾸역 우리 애한테 어떤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땅 사다 놓고 정말 비료 하나도 사다가 뿌리지 않아 놓고는 비가 오면 땅이 골고루 섞이니까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랄 거다고 작물이 주렁주렁 열릴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엄마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를 듣다 보면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나가는 뭐 치료사들도 많을 텐데요. 뭐 저는 뭐 어차피 이 치료 세계라는 게 능력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지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알바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치료사들은 저는 치료사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지치료할 생각 있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배우러 와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수도권에 뭐 석사니 박사니 뭐 나 다녀요. 저는 절대 그 사람도 인정 안 합니다. 옛날만큼의 그런 집요함과 그런 열정이 없고 간판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인지치료를 한다? 저는 다 헛개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많은 그런 교수들도 정작 이렇게 장애아동들과 한 시간도 같이 지내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인간들이 떠들어내는 말을 듣고 엄마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TV에만 나오면 엄마들이 미친 듯이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의사들, 정작 장애아동들과 하루도 같이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지능검사 숫자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고 엄마들이 500m 앞에 얘기하는 시속 문제점을 50km 가지고 신호 과속 인과관계를 단속 따지는 구간입니다. 그냥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치료 현장에서 있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거든요. 엄마도 너무 몰라고 치료사도 어쩜 이렇게 무식하게 아이를 망쳐놨을까.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왜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고 정말 늦지 않았으니까 좋은 방법들 많으니까 좀 배우러 오시고 또 같이 고민하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 그런 방법들을 빨리 아이들한테 써서 달라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는 공기가 탁해요. 근데 이 서울 도심에서도 여러 군데 산이 있잖아요. 뭐 관악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뭐 북한산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더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래도 그나마 서울에 있어도 공기가 틀리잖아요. 그만큼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알려줄 수 있는 게 많고 더 엄마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고수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수를 찾아가라 그랬지 교수를 찾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대형 센터들에서 편안하게 한 곳에서 풀코스로 치료받는다? 어디 뭐 마사지 샵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정말 엄마들이 어느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개념. 근데 과연 거기에 뛰어들어서 관여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A급이냐? 아니잖아요. A급이요? 서울 강남 어디 뭐 대형 센터들 그 사람들 A급 아니에요. A급이면 대박 났어야 돼. 정말 실력이 너무 좋아서 미어 터졌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왜? 치료사들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언어 치료 어느 한 곳 잘하면 감통이 엉망이고요. 놀이 치료 하나 잘하면 여기는 언어가 엉망이고요. 어느 한쪽이 까먹는 상황이에요.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센터장이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굴러가면 먹고 사는 거야. 이상적인 조합을 만들려고 약 하면 400m
정말 센터장들이 치료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돌아봐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5년 10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종이에 써오는 경력들,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펙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어.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 정말 이제는 잡다한 것들 다 버리고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좀 다져가면 이 아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아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